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성마의 맥지리 전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쌍지 두 과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 시험이었는지,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상황이 어떠하고 입시 상황이 어떠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1등급 컷 얼마예요? 이런 걸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한 두세 시간 있으면 모든 사이트들에 뜰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3월 달에 뭐 1등급 찍었어요. 4월 달에 1등급 찍었어요. 유평도 잘할게요. 근데 나중에 점점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물론 3월 달부터 고득점을 찍고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도 웃을 수가 있지만, 그럴 확률이 높긴 하지만 3, 4월 달 초반부에 잘 보는 게 다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1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 3등급 컷이에요. 어차피 등급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알아보고 수준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 3등급 컷이 원점수가 만약에 35점 전후에 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과 같이 시험을 보는 고3 기준이죠. 고3 친구들이 뭐 끝까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한국지리, 사탐 공부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과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한국지리 만약에 3등급 컷, 그리고 세계지리 3등급 컷이 이 정도 전후에 있다 라고 하면 아직 학생들 본격적으로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 40점 위로 올라와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40점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은 이미 고3 친구들도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1등급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 N수생들이 보면 1등급은 거의 만점으로 가고요. 고3 친구들이 봐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높다고 느낄 수 있어요. 45점은 당연히 넘어가고 막 46, 47 이렇게 찍을 때도 있으니까. 왜냐면 잘 해오던 친구들이 있고 겨울방학에 열심히 한 친구들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보다는 전반적인 여러분들과 같이 그 과목을 선택해서 쌍지 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친구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보려면 3등급 컷을 주목해서 봐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원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데 낮은데 등등이 있을 거잖아. 근데 만약 3등급 컷이 40점 이상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원점수가 좀 높다고 하면 그거는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조금 실망스러운 원점수를 받았어도 3등급 컷이 35점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끝까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겨울방학에 이미 푼 친구들도 있지만 기출문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방학 동타임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또 있죠. EBS 연계교재. 근데 화살표 이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출을 봐야 EBS를 볼 때 뭐가 특이하고 뭐가 안 특이한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EBS를 더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EBS 연계율이 몇 프로다, 그 숫자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서 내가 느끼는 게 연계율인 거고 내가 풀 수 있으면 연계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교재를 안 풀면 좀 찝찝하단 말이야. 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내가 해주는 것만 다 하면 EBS 안 풀어도 돼.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시간이 있을 때는 풀 수 있으면 풀게 권하고 장려하고 해줘야지. 근데 우선순위는 이렇다는 거야. 기출을 풀고 EBS를 봐라. 그래야 너 EBS에서 독특한 것이 보인다. 올해 선생님이 EBS 연계교재를 봤을 때는 문제의 형식들이 기존에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새로운 형식들을 반영해서 많이 내용이 막 새로운 거다, 이거는 진짜 내용 처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문제의 형식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출을 풀고 보시면 아마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탐런이 많아요, 올해. 이거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사탐런이 많은데, 저는 쌍지 선생님이잖아요. 다른 과목까지 얘기하면 사문으로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쌍지 과목 중에 N수생이죠. 어차피 사탐런은 제가 말하는 거는 주로 N수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수생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지보다 세지가 N수생 기준으로는 조금 더 사탐런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 어차피 고3 친구들이 보는 이 모의고사에도 어느 정도 이과에서 이미 넘어온 친구들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N수생들이 많다라는 건 고3 친구들한테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전반적으로 8%에서 10% 정도 그 전년도의 수험생의 숫자보다
그러니까 몇천 명 정도, 뭐 한 3, 4천 명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직 뭐 숫자로 찍혀봐야 알겠지만, 육평에 찍혀봐야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확실히 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세지로 많이 몰려갔다. 뭐 이게 그러니까 한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세지 나쁜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분명 작년보다 사탐론이 늘었고 한지 세지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고3 모의고사니까 고3 친구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찾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부지런히 좀 탐구도 해야 된다라는 주의, 그리고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고3 모의고사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란 말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수능 3월에 보지 뭐하러 11월까지 여러분들 질질 끌면서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막 극적인 반전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탐구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탐구를 우선하기보다는 일단은 국수, 그 다음에 영어까지 차분히 주요 과목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쌓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입시 전략이 좀 더 뚜렷해지면, 예를 들어 나는 수시로 갈 거예요, 최저 몇 과목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뚜렷해지면 그때 조금 더 사탐의 시간을 많이 써라.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요 문항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사탐도 좋은 결과 얻어야 되지만 국수에 대한 좋은 정보 많이 얻어서 앞으로 쭉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공한 수험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과목별로요 주요 문항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